예,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죠. 예측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다 틀려요. 못 맞춥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맞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세상 미래 예측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 주관하시는 방법이 몇 개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전쟁이라든가 가뭄, 전염병 등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전쟁은 판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말했죠.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제가 간영하지 않다 이거야. 400년 후에는 제가 간영해서 내가 아모리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다 이거야. 그때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멸망했잖아요. 그동안 죄가 간영했어요.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켰죠.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전쟁 바닥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멸망시켰어요. 죄가 간영하니까 세계를 한바탕 엎었어요. 지금은 왔던 세계대전이에요. 중동판 세계대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그 죄가 간영해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은 20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500년 정도. 그래서 중국은 200년이면 죄가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죄가 많이 씻는가 봐. 빨리 바뀌어요. 지금 한국은 벌 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중인데 물론 사람들이 맨날 죄를 지으니까 뭐 맨날 벌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은 이 지금 상황은 좀 특별한 겁니다. 왜냐? 박근혜가 감옥을 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52시간 같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국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앞으로 올 연말 내년 경제 전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1997년 8년에 일어났던 IMF가 재발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88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교황을 데려다가 여의도에서 구술했어요. 우상구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때 노태우, 전두환이 감옥을 갔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군사 독재를 했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한 거랑 우상 숭배한 거랑 같이 몰아서 하나님이 감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말미에 IMF가 이 땅에 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김영삼이 $10,000 이 자기 1인당 GDP $10,000 이걸 유지하려고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환율을 절하를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외화 다 뺏기고 수출 경쟁이 떨어져서 IMF 터졌단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전두환, 노태우는 심판했지만 이제 백성을 심판할 차례예요. 백성을 심판할 차례. 그래가지고 악한 정권이 나타납니다. 김대중 정권. 김대중이 시작한 게 뭡니까?
실질적인 IMF는 김대중이 일으켰어요. 왜냐? 원래 IMF 터진다고 해서 사람들을 실업자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IMF는 그냥 환율만 절하하면 돼요. 절하하고 환율 절하되니까 수출 잘 되잖아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자를 이유가 없어요. 실업자를 낼 이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도 IMF 터졌다고 해가지고 대량 해고 같은 거 안 한다고요. IMF 터졌다고 대량 해고 안 해요. 근데 이 김대중이 대통령 되자마자 12월 달에 노동법을 통과시키면서 중소기업한테 대량 해고하라고. IMF 요구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대량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뭐 100만인가 200만, 200 몇십만인가 했던 그 정도 아마 중소기업 잘렸을 거예요. 1, 2월 달에. 1, 2월 달에 200만 이상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그럼 그 가족, 4인 가족 하면 4, 2, 8, 800만. 난리 나는 거야. 경기가 확 황할 거는 거야. 이제 IMF 터져가지고 환율이 뚝 떨어졌으니까 수출 얼마나 잘 되겠어요. 수출 업체에서는. 근데 이 실업자로 왕창 내니까 거기다 이 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해서 실업자 정책을 쓴 거야. 임대주의 실업자 정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왕창 잘랐어. 그 다음에 교사도 자르고 과학자도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로 바뀌었으니까 보수 사람들 왕창 잘라야 된다. 근데 진보 사람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막 사람들 막 자르는 거야. 국정원도 몇천 명이 잘려나고 막 온 나라에 막 실업자 넘쳐. 경제가 살 수가 있어요? 김대중이 그냥 IMF 탔을 때 그 다음에 IMF랑 얘기해가지고 그냥 돈만 좀 몇백 달러 받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다시 기업들도 수출 다지고 살아나는데 이 정권 바꿨다고 보수를 다 자르고 진보 사람을 집어낸다고 막 실업자 정책, 막 자르는 정책, 실직자 정책을 해가지고 경제가 왕창 무너졌죠. 그 효과가 지금까지 나는 겁니다. 그 효과가. 그 다음에 노동법에 뭐였습니까? 노동법에 정규직, 비정규직 딱하고 정규직 보호하는 거. 양극화의 시작이에요. 양극화의 시작. 양극화 시작입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양극화. 이번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가 광화문에다가 교황을 데려왔어요. 교황을 데려가지고 우상 숭배를 또 시작했어요. 우상구슬한 거예요. 그러니 박근혜가 지가 시작했으니까 김영삼은 자기가 안 했으니까 자기 때는 아무 일 없었지만 박근혜는 지가 시작했으니까 지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끝내고는 하나님이 쳐가지고 감방 간 거예요. 박근혜 감방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이제 박근혜는 감옥 보냈지만 이제 어떻게 이 국민을 쳐야 되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국민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악한 정권이 들어오는 거야. 악한 정권이 들어오고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무슨 짓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52 이상을 하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제 경제를 이제 실업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 실업자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정권을 만들어서 그 악한 정권이 악한 법을 만들고 악을 해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올 연말 내년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경제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지. 소주적 성장. 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못 바꾸게 바꾸는 거야. 악한 마음. 고집부리게 하는 거지. 고집부리게 하는 거예요. 태양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핵발전소 다 없애고 핵발전소 막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큰 일이 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신흥국한테 아주 최악이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아마 금리 인상으로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겠죠. 그런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을 했으니 중국은 이중 전쟁을 치르는 거죠. 신흥국들이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신흥국 경제가 안 좋아지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이 1년은 더 해야 되잖아요. 1년은. 이때까지는 견디고 견뎠는데
이제 나머지 1년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힘들다 이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버냉킨한테 이제 버냉킨 아니죠. 트럼프가 화를 내는 것 중에 금리 올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중국의 그 금리를 올리면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하는데 이제 힘드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래 미국 금리가 올리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이거 뭐 격차가 너무 위안화 약세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안화 저절로 약세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달러 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제 금리 올리잖아요. 근데 그 금리를 올리면은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신흥국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때까지 올리면서 신흥국들이 다 지금 뭐 신흥국 그 돈값이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기 오니 많이 그러잖아요. 하여튼 1년에 남았다는 게 아직도 미국에 어떻게 버티냐 이가 1년 동안 계속 올리는데 금리를 3%까지 올리는다는데 어떻게 버티냐 이거요. 앞으로 1년이 이때까지 했던 2년 기간보다 더 힘들다 이거 더 힘들다 이거요. 2% 올렸을 때보다 더 힘들게 앞으로 1% 올리는 기간을 어떻게 견디냐 이거. 그러니까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좀 힘들죠, 진짜 수출하는데 힘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수출이 신흥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대체품이 있으면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던 게 신흥국이랑 가난한 나라들 미국에 수출하게 되고 공장들도 신흥국으로 다 넘어가고 막 동남아로 공장이 다 넘어가고 인도로 넘어가고 막 우리나라도 수출 더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미국 돈이 빠져나가니까 신흥국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견디냐 이거 어떻게 견디냐.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유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한국을 하나님이 치시면 IMF가 온다니까 IMF. 그냥 옛날처럼 그런 IMF는 아니겠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줄어들고 뭐 신흥국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한국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왜냐면 돈을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한국도 다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문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부채다 이거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 이거요. 그럼 파산하는 가족들이 막 넘쳐날 수도 있다 이거요. 외부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로 퍼질 수 있다 이거요. 외부에서 수출도 잘 되고 뭐 외부 문제 미중 무역 전쟁이니 신흥국 위기가 없어도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올려야 되고 이제는 안 올 수 없잖아요.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몰려온다 이제 가계부채.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내년에 올해 최저임금 올린 거랑 이제 몇 달 후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합치면 30%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실업자가 더 많아지고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한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 중에 돈을 이제 빌렸어요.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높아져. 지금 한국에 빚진 가계부채가 얼마나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게 위험해진다는 거지.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못 갚아가 그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옛날에 IMF 터지고 무슨 일이 벌었어요. 막 70%까지 막 대출해줘가지고 막 연립 사고 뭐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다 나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치시면은 망하는 거다 이거. 망.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대하여 치신다 이거. 치신다. 이 정권이 문제가 뭐냐면 경제도 문제지만 북핵 문제, 북한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은 북한 때문에 아주 한동안은 이득을 봤어. 원래는 올해 들어서 저기 평창 올림픽 때 5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북핵 문제가 떠오르면서 80%까지 올랐어요. 몇 달 동안 엄청 인기를 끌었다가 다시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문재인 시절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몇 달을 이제 호황을 봤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 한다는 거죠. 핵무기를. 이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김이 빠졌어요. 김이 빠졌어요. 이미.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한호도 안 하고 지지율도 안 올라가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도.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가. 더욱이 북한에 퍼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뭐 종전선언하겠다고. 종전선언은커녕 이번에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연말에 가면 갈수록 북한 문제 때문에 정권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역풍이 분다는 역풍이. 북한은 이제 비핵화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비핵화 이유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뭘 얻었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했어요. 왜 북한을 치려고 했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면서 미국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미국이 못 참고 나온 거예요. 이 남한의 핵공격을 하고 일본의 핵공격을 이미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까지도 미국은 내비뒀어요. 왜냐면 북한을 공격하면 걔들이 이미 남한이랑 일본의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남한이랑 일본의 핵공격을 하면 수많은 사상자가 핵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전쟁을 안 일으켜야 되니까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랬는데 미국한테 거기를 넘어서 미국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미국 공격하다 노골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남한이랑 일본의 핵공격이 받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공격하려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핵전쟁을 결심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남한이나 일본의 핵공격을 하면 평양을 핵공격한다는 거지. 평양이고 원산이고 핵공격을 해요. 북한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단호하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전쟁이 나면은 남한이랑 북한의 핵공격하면 뭔 소용이 있어. 우리는 국민은 많이 죽고 일본 국민도 많이 죽지만 일본은 핵무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어차피 지들 망하니까 북한은 다 망하고 김정은이랑 그 사람들은 평양 사람 다 망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쟁을 막아야 된다. 북한이 급했어.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미국이 원하는 걸 내줬어요.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끝. 안 한다 이거야. 미국 공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창리에 그 실험장을 폐쇄한다느니 아니 아직도 폐쇄 안 했다니 조금 하다 말았다느니 하여튼 그 얘기가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공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준 거예요. 그거 미국까지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개발 안 하고 그것만 안 하면 미국이 공격 안 하니까 북한을 내버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위권 진입 기술도 안 하겠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핵 실험도 이제 한동안 안 하잖아요. 물론 6차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실험은 다 했어요.
근데 뭐 더 개발하려고 더 할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우선 6차까지 다 했으니까 수도 폭탄 실험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급한 건 아니죠 핵실험이. 그러니까 이제 남한이랑 일본을 공격할 핵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공격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이제. 미국한테 양보한 게 그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안 하겠다. 개발 안 하겠다. 이걸 미국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차피 핵전쟁하면 수많은 사람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도 전쟁하기 싫었는데 이제 미국을 공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 미국은 이제 오케이 한 거지. 미국이 원하는 걸 얻은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전쟁을 막았어요. 이제 전쟁을 막았어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안 하겠다고 함으로써 전쟁을 막았어요. 전쟁을 막았는데 이제 북한도 원하는 걸 얻은 거예요. 지금 다 얻었어. 북한도 얻었고 미국도 얻었어. 그 대신 이제 미국은 비핵화 하라 그랬는데 북한은 왜 해? 우리가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비핵화 이제 여기서 또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까지 해줬다. 이제 비핵화는 없다 이거야. 비핵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들 비핵화 안 하면 우리도 그러면 경제지 안 푼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핵 무기를 보유하겠죠. 그러나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안 해서 미국 공격 안 한다 그러니까 왜 핵무기 가진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킵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근데 이제 한국에는 남한 정부는 뭘 모르지. 천둥벌고승이 주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하고 상관없이 북한을 경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요. 국제사회 지금 미국이랑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경제제재란 말이야. 그 경제제재를 부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럼 미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경제제재죠. 우리 자국적 관세 받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핵 포기 안 하고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고 미국도 이제 북한 공격 안 했다는 건데 서로 이제 원하는 걸 얻고 이제 여기서 멈췄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북한이 이제 우리 이제 비핵화 안 하겠다 나오겠죠. 몇 년 지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미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안 하는 이상 북한 공격 안 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경제 제재만 하고. 파키스탄 같은 거죠. 파키스탄 경제 제재 계속 했잖아요. 파키스탄 핵 개발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말려고 그러는데 남한 정부에서 북한을 그 경제로 막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엄청 난처해질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부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제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막 불법으로 이제 러시아산으로 갈아가지고 석탄도 수출하고 수산물도 수출하고 또 러시아, 중국에다가 노동자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를 굴리면서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러는데 이 남한의 천둥벌거숭이 같은 주사파랑 문재인이 미국의 그 비핵화 추진 정책을 완전히 부수겠다는 거야. 전 세계 비핵화 추진 정책을 부수는 거야 미국을. 북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야. 무력화시키려고 날뛰니 그냥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세계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남한 정부 할 것도 여기까지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 도와주겠다니까 북한도 계속 이제 북한이랑 중국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지. 경제 협력하자고 부추기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그게 비핵화가 앞으로 안 될 텐데 그걸 자꾸만 추진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후폭 불어오는 거야 이제. 역풍이 부는 거야. 역풍. 잠깐 그걸 추진하면 언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요.
연말 가면 점점 더 할 것 같아. 내년이 지나면 내년이 들어가면서 아무도 안 믿어 국민이. 북한 비핵화를 아무도 안 믿어. 북한도 시큰둥 하고.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그 북한 지원 어쩌고저쩌고 병합 어쩌고 하는 거 국제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남한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요. 북한은 비핵화 할 마음도 없고 비핵화하지도 않는데 엉뚱한 짓 한다 이거요. 후폭풍이 계속 몰아치는 거 엄청나게 몰아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 걸 몰라요. 문재인 정권이. 함정을 스스로 파고 함정을 스스로 기어들어간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두 가지가 후폭풍이 부는데 첫째는 경제 위기, 둘째는 북한 위기다. 북한으로부터 받아오는 후폭풍이 엄청나게 심할 거다. 시민들가 경제만큼이나 심하다 이거야. 그래서 뭐 미래를 보면 그래요. 아마 몇 년 후에는 깨진다 이거야. 북한이 핵포기 안 한다. 아예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나온다고. 옛날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핵포기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개발 안 할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안 개발해도 북한은 괜찮아요. 미국이 안 칠 거예요. 핵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데 북한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안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소련이 아직도 러시아가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이제 공산주의 독재로 간다 이거예요. 정을 한다. 미국랑 정을 해가지고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한테 저항을 하면서 냉전이 다시 도래한다. 냉전. 옛날 같은 냉전이 아니더라도 신냉전, 냉전 비스무리하게 간다 이거지 이제. 옛날처럼 완전히 끊는 건 아니죠. 무역 관계가 뭐 국제 관계 완전히 끊는 게 아닌데 이제 서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저항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중국이 군사력을 높인다 이가. 군사력 지금도 엄청 높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군사력을 이제 재래식 군사력 같은 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신냉전에서 비스무리하게 돌았으면은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겠죠. 이제 문재인이 무너지고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너지고 문재인이 탄핵될지도 모르죠. 탄핵될지도 모르고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제 전쟁 위협이 줄어들겠죠. 이제 핵에 의한 평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이 차라리 비핵화보다 핵무기 개발이 한국한테는 좋아요. 왜냐? 북한은 늑대지만 중국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한국의 위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위험이 있어요. 중국 맨 앞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가장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이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처럼 딱 중국의 그 막는 천명이 되는 거야, 한국이. 한국 때문에 중국이 군사력을 외국으로 뻗쳐나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라리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 핵 개발이 낫는데, 그걸 아는지, 이 종북들은 북한 핵무기는 보호하고 남한 핵 개발은 절대 반대해요. 자유한국당이 핵을 가지겠다니까 절대 반대하잖아요. 북한 핵은 있어야 된다고 옹호하고 지켜주고, 남한 핵은 절대 반대하는. 북한 입장이랑 중국 입장이에요.